안녕하세요. 나라사랑신문 읽어주는 소녀 나소녀입니다. 나라사랑신문은 이제 매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9월호는 1면부터 13면까지 있는데 1면부터 6면은 오른쪽 상단에서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해당 영상은 7면부터 13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면부터 빠르게 보실게요. 이제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247명을 포상했다는 내용이고 하단에는 이제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보훈처장이 있는데 내용이 되게 귀여워요. 정밀모형 피규어를 전달하고 이제 환담을 나눴다고 하네요. 어때요? 사진 보면 조금 자세히 보이시진 않지만 닮으신 것 같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독립운동 영상 통화 연결 영상 V 컬러링으로 제공했고 이제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조금 많은 게 왜냐하면 저번 달에 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복절에 관한 기사가 많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올해 위탁병원 18개 신규 지정 6개 교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나라를 지켰던 국가유공자분들인데 이게 위탁병원 자체도 이제 보훈병원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탁병원을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우리 집 주변에는 보훈병원은 없다. 그래서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정보가 있는데 이런 걸 놓치시고 모르시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 교체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명단이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서 따끈따끈하게 추가된 것 한번 들고 와봤어요. 저는 이걸 찾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의료 지원이 굉장히 적나 봐요. 그래서 위탁병원도 지금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동구 연합내과의원, 북구 한솔내과의원, 그다음에 광산구의 내과 의원 등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광주분들 막연히 우리 집 주변에는 보훈병원이 없다, 위탁병원이 없다 생각 마시고 이런 거 추가됐으니까 꼭꼭 정보 잘 챙겨서 혜택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이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이거는 진료를 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보훈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보훈 가족을 위해 전문적으로 보훈상조. 네, 여러분 그러면 8면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8면은 포럼면인데요.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주제냐고 하면 남북의 보훈제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통일을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언어나 이런 생활 습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보훈제도에도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통점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시면 이제 당연히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위움과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점이죠. 이거는 이제 남북한 모두 차이점이 없는데 차이점이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남한의 경우에는 희생자와 국민 생명 보호에 힘쓰다 희생된 사람들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체육, 예술, 과학자들이 해당하는 공로자들은 계승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조금 더 많이 힘을 써주지 않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해줄게. 바로 문화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재밌겠다.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 문화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훈장을 드린 분들인데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박경리 소설가, 김영랑 시인, 심지어 앙드레긴 패션 디자이너까지 이렇게 훈장을 드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체육부터 시작해서 예술, 과학자들까지 이렇게 잘 해주니까 이런 것도 계승을 검토할 만하다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독립유공자도 분명히 국가유공자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 주도의 항일 빨치사 운동 참가자도 보훈 대상인데 이거 나중에 통일하면 어쩔 거냐? 통일하면 이 사람들 국가유공자 해줄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적어둔 문단이 바로 이 문단이거든요. 이념적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이런 문장이 있어서 그렇네. 근데 되게 공감 가는 문장이었어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순히 뭐 언어적인 거나 이런 생활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보훈 제도도 이거 우리 어떻게 이념을 맞춰야 될지 계속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포럼면이 8, 9면을 차지를 하여서 바로 10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면은 되게 훈훈한 소식들이 많아요. 바로 첫 번째로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상위 군경회 사회공헌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천안함 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취약계층에게 방역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상위 군경회 5명이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와, 되게 값진 소식이죠. 제가 그래서 검색을 따로 해봤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자세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궁으로 출전을 하셨다라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 군경회원 5명이 이제 출정을 해서 특별 격려를 하였다라고 이제 회장이 특별 격려를 하였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근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방역 마스크 5만 1,000장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상위 군경회랑 함께 특수 임무 유공자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독도 일본 영토 표기 철회하라. 누가 특수임무 유공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들만 모여있는 신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을 찾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위탁병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숨은 영웅들 꼭꼭 나타나셔서 국가 혜택 받아가시고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혜택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면에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들 얘기와 함께 그리고 이달의 전쟁 영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는 홍창원 육군 중위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박상진 의사순국 백주기와 함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문화제를 대체 공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단에 보시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6.25 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제 보훈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찾고 있어요. 고 김창성님, 고 백록기님, 고 최긴윤님 이렇게 사진 보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거나 활동을 함께 하신 분들 있으면 꼭 이렇게 제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1면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굉장히 힐링되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 아마 최화정이라는 곳인가 보네요. 근데 마음이 정말 힐링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면에 넘어가 보시면은 물통을 활용한 상체 스트레칭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인 거죠. 법률 상담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이제 13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생명보험 계약에서 배우자와 아내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을 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남긴 빚이 많다. 이런 식에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상속으로 같이 넘어가지 않나? 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다 빚일까요? 보험금 수령? 이것도 다 빚인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보험금 또한 그게 빚으로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보험금 청구권
자체는 이제 보험 계약자의 생존 중에도 그 재산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인의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사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왜 막 그런 무서운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실 건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상속인 고유 재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조금 약해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찾아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라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죠.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문제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문제 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위탁병원이나 보험병원이 아니고 외부 병원에서 전원 시 진료비 받을 수 있나요? 보험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대요. 이거는 더 큰 병원으로 가래요. 보험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병원이랑 위탁병원이 우리한테 좋은 게 혜택을 주잖아요. 뭐 이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에 가려고 하는 건데 진료가 어렵다. 다른 데 가라. 고난도 질환이다. 이럴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외부 전문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기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별표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저 여기서 그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훈병원장이랑 위탁병원장이 이거는 저희 측에서 조금 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외부 병원으로 가서 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갔을 때는 이제 급여 및 법정 비금 여비가 진료를 국고 부담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급형 진료, 치과 보철료 이런 식으로는 조금 받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진료비는 제외가 된다. 근데 이제 상급형 진료도 우리가 가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상급형 진료 별로 가기가 싫어. 나 비싸서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일반 병실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는 이제 일부 국가 부담 범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 운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무균 치료 또는 격리 치료 목적일 때도 이제 일부 국가 부담 범위가 해당되니 여러분들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사랑신문 9월호 브리핑은 이만 마치고 또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한번 의견을 추가해 주실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훈TV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할게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동영상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나라사랑 읽어주는 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 가족을 위해 전문적으로 보훈 상조